당신을 좋아한다는 그 사람이 언젠가 흉기를 들고 찾아온다면? 오늘 다룰 사건은 팬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집착과 망상이 불러온 그런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이와사키 토모히로. 군마현 이세사키시 출신인 그는 어릴 적부터 몸집이 꽤 큰 편이었고, 이로 인해 초등학생 시절부터 자연스레 유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를 시작으로 유도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꽤 실력도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와 함께 훈련을 했던 유도부원들에 따르면 말수가 적고 얌전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다. 자세도 좋고 예의가 바른 친구였다. 라며 다소 호의적인 평가를 남겼는데요. 하지만 그는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이내 교토에서 조경회사에 취업해 평범한 삶을 보냈지만, 사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는 좀 이상한 일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죠. 그는 2013년에 연예계 활동을 막 시작한 10대 여성 연예인 블로그에 죽여버린다며 협박성 댓글을 달았다가 경찰의 주의를 받는 것은 물론 2015년에는 시가현에 살던 한 여성에게 집착해 피해자 여성이 경찰에 상담을 하는 등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 정상적이지 않은 일면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좀 의외의 사실이지만 그는 2014년에는 한 성인용 비디오 작품에 출연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여성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진 그가 호감을 표한 상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토미타 마유라는 인물로 대학교에 다니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던 와중 연예계에 데뷔해 기간 한정 아이돌 그룹에 참가하거나 유명 작품인 가면라이더 포제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던 연예인이었죠. 당시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무대 사진이나 대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적으며 일상생활을 기록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앞서 말한 이와사키가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그의 호감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팬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2015년 무렵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좋아하게 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토미타 마유를 알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라는 글을 적었고, 2016년 1월에는 그녀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하며, 손목시계를 선물하는 의미를 알고 있나요? 소중하게 사용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등 팬 입장에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문제는 1월 말부터였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가끔은 답장 좀 해줘 라며 요구하거나, 손목시계를 버리거나 팔 거면 다시 돌려줘. 그건 내 마음이다. 라며 자기가 준 선물을 되돌려달라는 발언은 물론, 지금 사진 옆에 찍힌 남자 누구죠? 나 코피가 멈추지 않는데 혹시 나한테 저주라도 걸었어요? 라며 망상과 질투가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내 그의 메시지는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피해자인 토미타 마유 씨는 팬이라 자칭하는 이 남자가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주었던 손목시계를 우편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손목시계를 돌려봤자 이와사키는 진짜 싫은 여자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망상을 했던 걸까요? 아무튼 당시 토미타 씨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2016년 5월 9일 무사시노 경찰서에 방문해 이상한 남자가 자꾸 협박성 글을 올린다 라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판단, 이를 일반 상담으로 돌리는 한편 스토킹 범죄 관련 부서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후 시간이 흐른 2016년 5월 21일 28세 이와사키는 자기 블로그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는 교토에서 도쿄 고가네이시의 한 라이브 회장으로 이동했고, 이내 라이브 회장 근처 역에 대기하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토미타 씨였죠. 당시 토미타 씨는 이곳에 라이브 일정이 있었고, 이를 위해 무사시 코가네이 역에서 내렸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이와사키였죠. 그녀 입장에서는 모르는 남자가 친한 척 말을 걸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이 남성, 즉 이와사키와 거리를 두었지만, 이와사키는 끈질기게 그녀의 뒤를 밟았고, 이내 그녀가 라이브 회장에 들어서기 직전
빠르게 달려가 그녀와의 거리를 좁힌 후 왜 시계 돌려보낸 거야? 라고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녀는 이 말을 무시하며 전화기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눈앞에 이 남성이 그동안 자신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보낸 범인이라는 것을 이때 깨닫고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것이죠. 다만 이와사키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전화를 걸려 하는 것에 분노, 품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그녀의 얼굴, 등, 목, 가슴 등 총 20곳 이상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공격 후 그녀가 땅에 쓰러지자 자기가 찔러놓고 정작 본인이 구급차를 불렀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빨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사실 토미타 씨는 라이브 일정 이틀 전에도 경찰에 연락, 스토커가 있다,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 경호가 필요하다 라는 상담을 했고, 이야기를 들은 무사시노 경찰서는 라이브 현장 근처 관할인 코가네이 경찰서에 대응을 의뢰했지만 정작 코가네이 경찰서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난 것이죠. 한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와사키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내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는 그 여자가 내가 보낸 선물을 돌려보냈다, 내 트위터를 차단했다 라며 범행 동기를 밝혔고, 토미타와 결혼하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살인미수, 총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하는 한편 3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그에게 책임 능력이 명백히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고, 결국 이와사키는 재판대에 서게 되었죠. 참고로 당시 20곳 이상을 공격당한 토미타 씨는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얼굴에 흉터가 남은 것은 물론 시력 저하, 입의 마비 증세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연예인은 물론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삶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주머니에 넣은 손을 빼거나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는 모습만 봐도 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토미타 씨가 상대해주지 않아 나이프를 지참, 살해를 결심했다 라며 이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변호 측은 그가 구급차를 불렀다, 빨리 살려달라고 부탁도 했다, 즉 무시당해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라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정에서 검찰 측이 토미타 씨의 조서를 낭독하자 이와사키는 반성의 태도는커녕 실실 웃으며 이를 듣고 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는 검찰 측의 질문에 코웃음을 치며 답변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재판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등 굉장히 비열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 피해자 토미타 씨의 어머니는 재판에 참석해 딸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이건 살인사건이다, 딸이 아무리 재활을 열심히 해도 상처와 후유증이 남는다 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와사키는 여전히 트위터에서 말을 걸어도 나만 답변 안 해줬다, 보낸 책과 손목 시계를 돌려보낸 이유를 물었을 뿐인데 대화를 거부해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찔렀다 라며 자신의 범행이 계획성이 없는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 촬영한 녹음 및 녹화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와사키가 죽일 생각이었다, 목은 급소라서 찔렀다, 이건 나만 100%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진술을 하는 내용이 찍혀 있었죠. 참고로 이와사키는 이 녹음과 녹화가 재판장에 울려 퍼지자 난 저런 말 한 적 없다 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또한 재판장이 그에게 계획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흉기는 왜 가지고 있었나요? 라고 묻자 이와사키는 정신적 위안을 위한 부적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는데요. 한편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며 다소 건강이 회복되자 피해자 토미타 씨는 재판에 직접 참석해 일방적으로 감정을 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려는 인간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출소한 다음 저를 죽이러 올지도 몰라요,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엄벌을 호소했는데요. 이와사키는 반성은커녕 그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재판에서 퇴정당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찰 측은 유사한 사례가 없을 정도의 악질적인 범죄다,
그의 사죄가 퍼포먼스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언동으로 증명되었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인정, 그에게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에 이와사키는 곧장 항소했지만 잘못했다간 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항소를 철회, 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재판에 참석한 검찰, 배심원들은 하나같이 저 인간은 실제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의 범행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 같았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징역 14년 6개월. 비록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 피해자와 가족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형량이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이 부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